김영자는 평소 얌전하던 복실이가 갑자기 미친 듯 짖어대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놀란 마음에 서둘러 쳐다보았습니다. 영자의 눈에 남편의 묘가 들어왔습니다. 박재철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진 남편의 묘 앞에서 진돗개 복실이가 앞발로 흙을 마구 파헤치고 있었어요. 영자는 등골이 서늘해져 두려운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충직하던 복실이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복실이의 거칠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한적했던 선산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허리를 굽혀 복실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복실아, 이리 와. 안 된다니까? 그러나 잔뜩 흥분한 복실이는 영자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앞발질하며 흙을 파냈어요. 앞발에 진흙이 잔뜩 끼도록 땅을 파던 복실이는 이윽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언가를 찾아낸 듯 코를 킁킁대며 파던 동작을 멈추더니 입속에 흙투성이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그거 이리 놔봐. 낡은 비닐봉지는 흙더미 속에서 쫓겨난 듯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영자는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복실이의 입에서 떨어진 봉투 같은 비닐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붙잡지 못할 지경이었죠. 영자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그 봉투를 찢어 안의 내용을 꺼냈어요. 봉투 안에서는 몇 가지 물건이 나왔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오래된 주민등록증 한 장이었어요. 흙으로 얼룩졌지만 사진과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등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훔치고 떨리는 손길로 주민등록증을 살폈어요. 주민등록증? 여기 왜 이런 게 있어? 카드 속 얼굴은 전혀 본 적 없는 낯선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영자는 숨이 콱 막혀오는 것을 느꼈어요. 손에 든 신분증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묘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성의 신분증이 나오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자는 입술을 부르르 떨며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이어 영자는 봉투 속에서 접혀있던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인지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영자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굵고 서툰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낯선 글씨체였지만 이상하게도 남편 박재철의 필체와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눈으로 글자의 내용을 읽어나갔어요. 사랑하는 딸, 미안하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쪽지에 적힌 충격적인 문장이 영자의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영자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린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딸이라니.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김영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쪽지를 더 읽어내려가려 했지만 긴장으로 종이가 바들바들 떨려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간신히 마음을 다잡은 영자는 마지막으로 봉투 안에 남은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통장 한 권이 나왔어요. 표지에 적힌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급히 펼쳐 내용부터 확인했어요. 예금줄 안에 적힌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바로 옆에 쓰인 주민등록번호 일부에 눈이 멈췄습니다. 남편 박재철의 생년월일과 똑같은 번호가 들어 있었어요. 영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는 수년간 거액의 돈이 입출금된 흔적이 있었어요. 숨겨둔 비밀 통장이 분명했죠.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적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이런 거짓과 비밀을 남겼다는 사실에 영자의 가슴은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여보?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영자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게 빙글빙글 돌고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금세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통장과 쪽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니 곧 주위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결국 김영자는 참았던 정신줄을 놓고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마침 뒤늦게 마당으로 나온 최미란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다급히 외쳤어요. 복실이는 낑낑거리며 쓰러진 영자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최미란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달려와 쓰러진 영자를 붙잡았어요. 믿기 힘든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지만 지금은 쓰러진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영자의 창백한 뺨을 어루만지며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 걱정에 찬 미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적막한 묘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미라는 영자의 손을 꼭 잡은 채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진돗개 복실이는 한쪽에 쭈그려 앉아 킁킁거리며 여전히 묘 앞을 향해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슨 날벼락이야. 이런 명절날에. 뒤늦게 도착한 아들 박재영은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바라보다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복실이가 묘를 파서 뭐가 나왔어요. 이상한 통장이랑 쪽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그대로. 통장? 쪽지? 재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그거 제가 챙겼어요. 여기. 미란이 조심스레 자신의 가방 속을 열어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재영은 봉투를 열어보더니 안에 종이들을 흘끗 보고는 이내 닫아버렸습니다. 이거 당분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왜요? 이거 중요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해.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어. 미라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안. 김영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재영이 다급히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지만 영자는 미간을 찌푸린 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입술 사이로 미약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진주야. 재영과 미라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뭘 하셨어요? 내 딸 진주. 그 말에 공기가 뚝하고 식었습니다. 딸. 재영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진주가 누구야, 엄마, 우리한텐 그런 이름의 가족 없잖아요. 그 순간 영자의 눈이 뜨였습니다. 천장을 한참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철 씨 왜 그랬어요? 왜 그걸 남겨둔 거예요? 엄마,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주가 누구냐고요? 미라는 속으로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묘 앞에서 발견한 쪽지에 적혀있던 문구. 사랑하는 딸, 미안하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재영의 아버지, 박재철. 그가 생전에 남몰래 남긴 딸이 있다는 이야기. 미라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영 씨 혹시 아버님께서 바깥에 아이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근데 왜 어머니께서 그런 이름을?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해서요. 잠시만 나가주시겠어요? 재영과 미라는 병실을 나서며 봉투 안의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 뒷면엔 흐릿하게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골은행 계좌번호 19-87-5554 그리고 필체가 바뀐 듯한 문장 하나. 그 아이에게 내 몫을 전해주고 싶다. 김영자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은은히 창틀을 두드렸습니다. 미라는 말없이 물컵을 채워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진주라는 분 예전에 들은 적 있어요.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들었겠구나. 한참을 망설이던 김영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 내 시아버지, 제철이 그 사람이 나 몰래 만든 아이야. 미라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더 무서웠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남편 말만 믿고 살았지. 28년 전, 여보, 이건 뭐예요? 그냥 회사 관련 서류야. 건들지 마. 그날 장롱 깊숙이 숨겨진 편지 한 장이 김영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진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곧 데리러 갈게. 그 한 줄에 무너져 내리는 마음. 김영자는 그 편지를 들고 제철에게 따졌지만 그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그 아이는 입양 보냈어. 그 말 한마디로 영자의 입은 닫혀야만 했습니다. 아들 재영이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의 존재를 조용히 마음속 깊이 묻었습니다. 퇴원한 김영자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그 봉투를 묻어둔 걸까?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기려 했던 걸까? 아마도요 통장에 든 돈이 그 아이 몫이었을지도 몰라요. 미라는 살며시 가방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요. 뭐라고? 쪽지에 적힌 계좌번호, 어머니 몫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계좌는 법정 상속인의 권한이 없으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상속 절차 서류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은요. 근데 계좌 이름이 혹시 진주 그런 이름인가요?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유사한 이름이 보이긴 합니다. 미라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김영자와 재영이 걸어 나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좀 쉬세요.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 고맙다. 김영자는 재영이 돌아선 후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만 믿는다, 미란아. 저도 어머니 믿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계좌 조회용 신청서와 쪽지의 복사본, 그리고 손글씨로 적은 메모 하나. 진주를 찾으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내 마지막 부탁이니까. 서울 변두리 고요한 도서관 열람실. 미란 노트북 앞에 앉아 진주라는 이름을 검색한다. 진주 28년 전 입양. 검색창에 단어들을 띄엄띄엄 입력하며 그녀는 한숨을 내쉰다. 단서가 너무 없잖아. 클릭 몇 번으로 갈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났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버님 친구들 중에 누군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식탁 위에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재영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입을 열었다. 엄마, 저번에 그 봉투 말인데 누구 앞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김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반찬을 집었다. 미란이 대신 대답했다. 유언이라기엔 내용이 애매했어요. 이름도 그냥 진주라고만 적혀 있었고요. 재영은 눈썹을 찌푸렸다. 우리 가족에 그런 이름 없잖아. 혹시 외가 쪽 사람이에요? 김영자는 이내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만하자. 밥 먹자. 그 말에 더 이상 아무도 말은 없었다. 하지만 미라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걸 봤다. 김영자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다시 봉투를 꺼냈다. 손가락이 봉투의 모서리를 스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진주 이젠 찾아야 해. 그녀는 쪽지를 천천히 펴보았다. 진주에게 전해줘. 미안하단 말과 함께 내 유산은 그녀의 것이다. 그 글씨는 확실히 박재철의 필체였다. 미라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메신저 앱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재철 회장님과 과거 함께 일하셨던 금융 최기섭 이사님 맞으신가요?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 싸움, 누군가의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재영이 물었다. 미라나, 엄마는 왜 자꾸 저 봉투에 집착하실까? 미라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봉투 안엔 당신 아버지의 과거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유산 문제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더 오래된 감정이 숨겨져 있어. 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없이 이불을 끌어올렸다. 책상 위에 2장의 편지가 나란히 놓여 있다. 하나는 28년 전 편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란이 복사해 온 쪽지. 김영자는 2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한다. 진주야, 널 꼭 만나고 싶구나. 늦기 전에. 서울 시내의 오래된 커피숍. 낮. 조용한 재즈가 흐른다. 미라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문을 밀고 들어온다. 구석 테이블에 60대 중반의 남자 최기섭이 앉아 있었다. 최 이사님 맞으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박 회장님 따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편지를 발견했어요. 미라는 봉투 복사본을 테이블에 꺼내놓는다. 그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연다. 진주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존하는 인물인가요? 물론입니다. 30년 전 박 회장님이 잠시 사라졌던 적이 있었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게 진주와 관련된 일인가요? 진주는 박 회장님의 딸입니다. 미란의 손이 떨린다. 딸이라뇨? 젊은 시절 회장님께서 사랑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가난한 대학 강사였던 여성이었죠.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졌습니다. 진주는 그때 낳은 딸이에요. 김영자의 방. 정리된 장롱 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는 김영자. 앨범 속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 그중 한 장, 뿌옇게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인과 아기. 김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진주야. 그녀는 앨범을 천천히 닫는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어 한 번호를 꾹꾹 누른다. 여보세요? 혹시 진주 씨 되시나요? 하늘은 흐렸고 갑작스러운 빗방울이 내린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아버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 없는 정적. 하지만 김영자는 이미 확신한 듯 입을 다문다. 이젠 피할 수 없겠구나. 말씀하신 편지 유언장과는 별개지만 법적 파급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진주라는 여성이 진짜 딸이면 법적 인지 여부, 가족관계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유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죠. 미라는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인다.
진주 씨를 찾아야 해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미란이가 뭔가 캐고 있어요. 그 편지를 본 것 같아요. 그 애를 찾게 놔두면 안 됩니다. 약속 잊으신 건 아니겠죠? 김영자는 가늘게 눈을 감는다. 김영자, 내가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침대 위에 누워있는 박 회장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미라는 그의 손을 잡는다. 아버님, 제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건가요? 진주 씨 그분을 찾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매일 제목 당신 아버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진주의 표정이 굳어진다. 느릿하게 손을 뻗어 마우스를 클릭한다. 창문 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다. 확인해야 돼. 이 편지가 장난이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야. 진주는 회장 비서가 남긴 병원 주소를 확인한 뒤 낡은 코트를 챙긴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다. 2010년 도쿄 출장 중 왜 같은 호텔을 2번이나 이 이진이란 이름 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 순간 유리창 밖 병원 정문으로 들어가는 진주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간다. 미라는 고개를 돌리지만 이미 진주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괜히 왔어. 진주는 돌아서 병원을 빠져나간다. 그 순간 로비 복도 끝에서 김영자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혹시 병실 복도 다음 날 아침 미란이 김영자를 막아선다. 진주라는 사람 당신도 알고 있었죠. 말 조심해요, 미란 씨. 헛소문에 휘둘리지 마요. 그 편지는 조작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필체가 확실해요. 김영자의 표정이 굳는다. 회장님이 얼마나 가슴에 묻고 살아오셨는지 그걸 알면 그런 말 못해요. 그게 우리 가족을 속일 이유가 돼요? 그분은 이미 모든 걸 당신 아들 인성이한테 물려줄 계획이셨어요. 진주라는 여잔 과거에 잠시 스친 흔적일 뿐이에요. 미라는 김영자를 바라보며 낮게 응조린다. 흔적이라면 왜 지금까지 숨겼을까요? 병실 안. 박 회장의 손이 천천히 움직인다. 산소 호흡기 아래로 그의 눈이 살짝 떠진다. 병원 밖. 진주는 병원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다. 손에는 구겨진 편지와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쥐어져 있다. 정말 아버지라면 왜 이렇게 늦게야?